제3유관의원 박성동 원장입니다. 오늘은 질병 한방에 오케이 두 번째 시간으로 류마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에 대해서 질병이 어떤 증상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들어서 류마티스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난치 질환입니다. 양방도 그렇고요. 한방에서도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는데요.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자기 몸에 그 면역 세포가 어떤 교란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질병이거든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이분도 왜 이게 발생했냐 하면 그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 또 우울감을 겪으시는 와중에 몸에 여기저기 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더해서 류마티스 그다음에 만성적인 두통 이런 것들로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8월에 처음 내원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한 8개월가량 끊임없이 주 3회 이상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고,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 이유 없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몸이 굉장히 기운이 약하시고 또 근육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근육이 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체력, 근력 이상의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게 별일이 아닌데도 이분이 가진 체력과 이분이 가진 근력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무리가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몸이 매우 허약하셨고 어느 정도 한두 달 치료하고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셨고요. 그 허벅지 통증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뒷머리가 항상 아프고 또 두통이 있고 뒷골이 당기고 항상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십수년 이상을 판피린 물약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루에 한 병 내지 두 병 이렇게 복용하시고 사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항상 아침에 붓고 잘 쥐어지지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같은 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류마티스 그 혈액에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인자의 수치가 정상을 조금 경계를 조금 넘어서 그 류마티스라고 진단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수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 이 환자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거나 그래서 그 10년 동안 매일 소염진통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플러스 스테로이드제를 타서 거의 매일 드셨다고 그래요. 올해 1월 달까지 작년 10월부터 이제 류마티스 치료를 시작했는데 올해 1월 달까지도 매일 드셨어요. 물론 이제 치료를 하는 와중에 조금 그 호전 반응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왜 매일 드셨냐면 그동안 그걸 안 먹으면 너무 아파서 힘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걸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까지 계속 드셨고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류마티스 치료를 위해서 3개월 정도 한약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침과 뜸을 했고 또 그 벌침이라고 하는 봉동약침 그 다음에 그 진해 독으로 조제한 오곡약침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3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촬영일자. 그 2주 이상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고 지금 별로 이제 그 통증을 느끼지 않는 좀 편안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 이걸 끊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이분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관절을 치료했던 양방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스테로이드제는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서서히 한번 끊어보자. 매일 먹던 거를 일주일에 3번만 먹고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견딜만 하면 일주일에 2번, 그것도 괜찮다 싶으면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러면 안 먹어보면 어떻겠냐. 그게 이제 마지막 먹었던 게 3월 18일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크게 지금도 열심히 주 3회 이상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이게 다시 뭐 리바운드 되어서 악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 소염 진통제는 하루에 2번 드시고 계시거든요. 요거를 이제 끊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거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시고 아직은 또 그러십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소염 진통제나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걸 끊고 약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드시던 판피린도 거의 끊었고요. 요새는 뭐 한 달에 한 2-3번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하면 뭐 드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1-2병씩 매일 드셨으니까요. 그것도 끊었고. 자, 그래서 요런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치 질환이지만 이분 같은 같이 8개월을 저랑 같이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예전에 제가 학부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명의는 어떤 신묘한 기술로 뭐 한 방에 어떤 질환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명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다. 질병은 우리가 예전에 뭐 일침요법이라든지 뭐 가끔 환자분들이 오시면 한 방에 뭐 침으로 한 방에 낫게 했다든 이런 이제 신화적인 얘기들을 하십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물론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런 게 사실 일상적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질환이라든가 특정한 뭐 근육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낫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뭐 효과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치료 과정도 있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는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보통 뭐 3개월이나 6개월을 치료하자고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설령 그 기간 동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을지라도 조금 미달할지라도 계속 이거를 믿고 치료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질병의 어떤 변화가 질적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 그 질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은 이 질적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와 끈기 있게 신뢰감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남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때도 결국은
3개월을 버텨주는 사람은 낫더라. 제가 전에 이제 한의학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컨텐츠로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한의학은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질환에 잘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치료를 할 때 정말 마음에 맞는 의사를 잘 고르고 잘 만나셔서 정말 믿고 몸을 맡겨주시면 그 의사분도 성심껏 치료를 하고, 그런 두 마음이 만난다면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치료 결과가 있다면 어떤 질환이든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